나 원래 이런 대접 받았던 여자야. 이거밖에 못해? 아, 수준 낮은 남자들만 자꾸 소개가 들어오네? 대표님, 예전엔 공주병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지게 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된 변종이 된 거죠. 변종이요? 20대 공주병은 그나마 귀엽기라도 했어요. 나 예쁘지? 나 좀 사랑해줘. 애교라도 부렸거든요. 근데 이 30대 미혼녀들이 걸린 이 변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뭐 이런 거야. 감히 나를 네가 맞출 수 있겠어? 이제는 애교가 아니라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하고 선별하려고 드는 거죠. 좀 재수 없죠? 저는 이거를 일명 왕족병이라고 불러요. 아니 근데 대표 요즘 세상에 왕족이 어딨어요? 이런 원리인 거죠. 부모님이라는 집 이 왕궁에서 30년 동안 귀한 대접만 받은 딸이야. 그렇게 받다 보니까 대접을 본인이 진짜 왕족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착각이 연애의 기준이 되고 결혼의 기준이 되고요. 심지어 자기 계급처럼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은 30대 여자들을 망치는 변종 공주병, 이 왕족병 실체를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왕족병의 시작은요. 과거의 대접에서의 오는 착각입니다. 왕족병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바로 선택적 기억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디님들 20대 때 기억나요? 능력 있는 오빠들이 사줬던 오마카세, 좋은 선물, 호텔 디너 이런 기억들 나잖아. 근데 냉정하게 한번 말해볼까? 그거는 그 남자의 능력이었지 그녀들의 몸값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 계급으로 착각하는 순간에요. 왕족병이 생기는 거야. 나 원래 이런 대접 받았던 여자야. 이 기억에 하나 갇혀서요. 현재는 내 현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기준만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누가 빌려준 슈퍼카를 한번 샀다고 해서요. 그 차가 내 차라고 착각하는 거야. 20대에 좋은 차도 타보고 비싼 데를 다녀본 거야. 그리고 그런 데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눈높이가 이미 그 시절에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30대에도 이런 기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요. 나 그 정도 봤던 사람이야.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남자는 만나야 돼. 람보르기니 타는 남자 만나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20대에 젊음이라는 이 프리미엄이 붙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 능력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야. 대표 솔직히 좋은 경험 해보면 기준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기준에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경험이 아니라 계급이 되잖아? 그럼 문제는 확 달라져요. 내가 벌어서 누린 게 아니잖아. 남이 해준 걸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스펙은 평범해. 연봉 3천, 4천이야. 근데 요구하는 기준은요. 막 진짜 뭐 연봉 10억, 20억 이런 남자 원하는 거야. 일명 백마탄 왕자를 찾는 거야.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 주변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걸 꿈꾸고 오는 친구들 많아. 나 20대에는 뭐 의사 만나 변호사 만났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 왕년에 난 어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예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20대에 만났던 남자들은 진짜 최상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소개받는 남자들은 왜 급이 떨어지죠? 근데 그 남자들 지금 누구 남편 됐을까?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들의 차지가 됐어요. 내가 받았던 그때의 그 대접은요. 젊음이라는 프리미엄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내 능력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과거의 대접이 현재의 계급이 됩니다. 그때부터 왕족병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왕족병의 증상입니다. 조공을 당연시하는 여자들. 왕족병에 걸린 여자들은 딱 세 가지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등급표 인플레입니다. 등급표 인플레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왕족병에 걸린 여자들은요.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자가 성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꾸준히 만나려고 남자는 노력을 해. 근데 여자는요.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극진하게 하느냐. 이거를 등급으로 매겨버려. 연애 자체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접 수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점점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못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남자가 매주 시간 맞춰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밥도 대부분 남자가 다 계산해. 근데 딱 한 번 제가 있는 근처에서 한번 볼까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식어버리는 거야. 아니 왜요? 이런 거지. 초반에만 잘해주고 점점 갈수록 변했다. 정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수준으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왕족 대우를 강요하는 겁니다. 남자가 데리러 오는 거, 밥 사주는 거, 선물 사주는 거 이거를 배려해요?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지. 근데 이걸 배려로 보지 않아. 그냥 기본
기본 조공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식당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고생해서 찾았구나 이게 아니라 감히 나를 네가 이런 데를 데리러 와?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가 첫 만남인데 이제 접근성을 고려해서 홍대 쪽에서 보자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아니 첫 만남이 강남이 아니에요? 홍대예요? 아 이런 여자분 있었어.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지. 남자는 배려를 한 거야. 그 여자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근데 이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강남이 아니야? 이러면서 격을 낮춤으로 받아들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피해 망상. 이거 제일 무서워. 이런 여자들은요 소개팅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남자들은 좋은 여자를 잘 못 알아봐. 아 수준 낮은 남자들만 자꾸 소개가 들어오네. 그럼 본인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실제로 30대 후반 여성분한테요. 소개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별로여서? 남자들이요 제 가치를 못 알아봐요. 눈들이 다 삐었나 봐요. 근데 남자들이 못 알아보는 걸까요? 요즘 남자들 얼마나 똑똑한데 알아봐요. 너무 잘 알아보고 피하는 거야.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조공바치며 살겠다. 이게 보이니까 도망치는 거고 상종 안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왕족병 증상들 얘기했잖아요.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뭘 거예요 같아요 PD님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을 받는 사람, 남자를 주는 사람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왕족은 어때요? 받기만 하죠? 주진 않잖아. 왕족병에 걸린 자들도 이런다는 거야. 대접은 당연한 거고 조공은 무조건 받쳐야 되는 거고 정작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줄 수 있는지 자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왕족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세 번째 왕궁에 갇힌 고립입니다. 왕족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요.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정서적 자생력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 왕자급 남자들 분명히 있어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경제력 좋은 남자들. 근데 이 남자들은 이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현실 감각이 있고요. 성격 맞는 여자들과 이미 손잡고 시장을 떠났어. 그러면 왕족병에 걸린 채 기준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요. 나중에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선택지가 아니라 성적표. 근데 그 성적표마저도 뭐라 그래요? 나한테 모욕이야 라는 말을 꺼내죠. 이게 현실과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부모님 집이라는 이 왕궁이요. 너무 오래 안전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집세 걱정이 없잖아요. 밥 걱정도 없잖아. 생활비도 크게 부담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고 버티는 힘이 안 길러지는 거야. 고생을 해봤어야지. 결혼은요. 둘이 같이 현실을 버텨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왕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 어차피 누가 해결해주겠지. 왕궁에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은 왕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집이라는 왕궁 처음에는 진짜 편해요. 집세도 안 내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 외로우면 말동무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그 안전한 왕궁이 감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밖으로 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안에서는 점점 고립이 되고요. 결국 사람 자체를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왕적 대접만 받고 살던 이 삶은요. 결국에는 혼자 남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게 왕족병의 결말이에요. 이 왕족병의 결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거의 뭐 40대 아, 넘어가는 있어. 언니. 맞아 있잖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왕족이요. 나 왕족이야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자랑하나요? 이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 그늘과 과거의 대접 뒤에 숨어서요. 바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왕족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서 내려와서 내 발로 서는 순간요. 인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접을 밟는 것보다는요.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아직도 왕족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혹시 보고 있다면 본인이 왕족병인지도 모르겠죠.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